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 의정공 종중규약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의정공 종중규약 이 두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8가지 제목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쭉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사 추천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사 및 임원의 연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종중 살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종중 추진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공식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총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 장부 열람에 대해서, 종중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기타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 종중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제의 문제는요, 추천제는 끼리끼리 인맥을 형성해서 엮어지면서 부주리에 사기 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이 추천제이면 집행부의 몇몇 중심 인물이 자기네가 마음에 들면 임원을 시키는 형태로 운영되어 부조리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추천제는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인적 관계의 구심력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완전히 끼리끼리 해먹는 사적 인맥이 중시되는 조직이 됩니다. 결국 몇몇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소수가 자기네들끼리 장구치고 푹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사적인 관계가 우선이 되어 종중이 비정상적,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위 지파에서 이사를 선출할 때 추천제를 피하고 가능한 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파벌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임의 문제인데요. 이사 및 임원은 일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상위 직책으로 승격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이사나 임원을 하신 분이 참 임무를 잘 훌륭하게 수행하셔서 그분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상위 직책으로 또 승격을 해서 또 종중에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위 직책으로 승격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고 일회에 한해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로써 소수에 의한 장기 독점의 폐단을 피할 수 있으며, 또 종원들이 임원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관심도도 높이고 종중 운영이 참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중 살림 및 추진 사업인데요. 조상 향화를 잘 받들고 종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복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교육 문화 사업을 펼치고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종중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또 서로 소통함으로써 대안을 찾아내기도 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각 설립을 해서 총회를 제각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족보를 전산화해 가지고 이 컴퓨터의 꽃이 엑셀입니다. 엑셀로 족보를 전산화하면 참 멋집니다. 그 다음에 문헌 번역 사업을 하고요. 전국 종토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토지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은 문중 땅 같은 것은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연안이 씨는 능력 있는 분들이나 재력가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모금을 해서 전국의 문중 땅들을 전부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들을 그 문중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기록들이 지금 이 영세보감 이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영세보감하고 또 여기에 선유집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명 운영인데요. 종중 투명 운영인데, 그래서 이 투명 운영을 함으로써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투명 운영을 함으로써 질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리고 또 의혹 같은 것도, 많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중 살림 및 추진 사업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조상에 대한 인성교육, 복지 문화 사업을 실시하여 종중이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녀 및 종원들의 묘지 탐방을 한다든가, 조상에 대한 계통을 학습을 시킨다든가, 조상의 유언을 등 순조 사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종중 재산의 약 10% 정도는 학생들에게 여름이나 겨울 캠프를 열어 3박 4일 정도 교육시키고, 또 묘소에 참배도 하고, 교육받은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으로 약 30만 원 정도씩 주어 선조님에 관한 공부를 시켜서 내보내면은 그들이 연안이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소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종중이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중 회장의 자리가 얼마나 영예로운 자리입니까? 종중 회장은 조상의 순관 정신을 어떻게 종원들에게 전할까, 이런 연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토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니 종중이 어떻게 큰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연안의 시의 조상들의 어떤 순관 정신들은 정말 빛나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 사이트 운영인데요. 종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료를 열람하게 하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을 기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또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언론을 열어두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 담당자가 있으면 몇십만 원 정도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총회 소집 통보 방법과 이사진 구성을 위한 각 지파 통보 방법에 대해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문 공고라든가 우편물 통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위 종중의 각 지파에 공문을 보내고요. 이게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런 구식의 방법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파에 공문을 보내고 공식 사이트에서 알리고 등록된 전 정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데 뭐 1, 20원 합니다. 각종 통신 수단으로 알리고요. 카톡이라든가 밴드, 블로그, 카페 등으로 알리고요. 일반 총회는 14일 전에 알리는 정도로 하고 이사회 구성을 위한 알림은 이사회 구성을 하려면은 각 지파에서 이사 선임을 해야 되니까 좀 상당히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45일 전에 알리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원 전체의 우편 통보는 비용이 무리입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조직을 갖춰서 간단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즉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하이지파에 공문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카톡, 밴드, 블로그, 카페 등을 통신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장부 열람 문제인데요. 재무관리 같은 거 종원의 알 권리입니다. 장부 내역을 열람하면 종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종중 재정 상태를 이해하고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또 감시가 되기 때문에 비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종중은 감사가 장부를 보자 하는데도 보여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명해야 할 비리가 투명해야 비리가 발부지지 못합니다. 장부를 드러내면 집행부의 비비리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회장도 장부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장부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종원이 의문을 제기하고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검토하고 보완을 하고 이를테면 일정한 수 이상의 종원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의문을 제기하면 감사가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종중규약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종중의 투명한 운영, 종원의 역시 알 권리입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의제를 사전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안도 공개하고요. 언제나 이사회에 일반 정원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은 없지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회의록도 공개하는 겁니다. 회계장부도 공개하고 각종 계약서 및 공문도 공개합니다. 종중 사업 추진에서 공개 입찰을 하고 큰 건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가져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종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외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계약서인 경우는 대외 비밀을 약속하고 한 10명 이상이 동시에 방문 열람을 요구할 때는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종중이 운영되고 의혹도 해소됩니다. 투명하게 하게 되면은요, 각 이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질 좋은 내용들을 항상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 개입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됩니다. 자, 기타 여덟 번째네요. 찬반 투표가 있을 때
매표 행위의 적발시 간첩을 규정을 둡니다. 종중의 이사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의 보수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사의 권한을 좀 대폭 강화시키고 또 대우도 좀 강화해서 이사의 보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사가 좀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참석자한테는 식사 제공을 하고요. 또 가능한 거마비, 교통비가 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종중이 활성화되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종중이 살아납니다. 아끼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집, 작은 집 문제가 자꾸 저한테는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들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다들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서로 원만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종중화합에 큰 애로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양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불당골은 가공 귀자 영자께서 하사받은 사패제라고 합니다. 같은 조상님을 모시면서 친행제이시고 니건내가 가리셨겠습니까? 중시조 태자첨사공 습자 홍자로부터 시작하여 의중공 원자 말자 등의 묘서가 있는 선령을 지금에 와서 자손들이 이사수가 누가 더 많이 해야 하느냐 논쟁을 하면 조상님들이 몹시 섭섭해 하시고 한심해 할 것입니다. 또 역사 기록을 살펴봐도 판서공 쪽에서 종토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선조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현재 양상을 봐서도 종토를 지키라고 애쓰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려고 애쓰는 종원들이 누구입니까? 판소공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집이면서 또 주선이고 가왕께서 하사받은 것을 고려하여 작은 집은 큰 집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존중하여 인정하고 또 큰 집은 크게 양보하여 종중화합 차원에서 이해를 하여 공동의 조상님을 모시고 영원히 선령을 지키고 영원히 공동의 조상님을 받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로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반대로 판서공께서 하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같이 공동의 종토인 것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고향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형제 되시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동생 되시는 분이 큰 사건에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변호해 주셔서 변호를 해 주셔가지고 그 법정 다툼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다른 성씨 문중인데요. 다른 성씨 문중인데 그걸 승소를 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선물로 골짜기 하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 동생 되시는 분이 이 골짜기는 우리 고향 문중들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골짜기를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참 좋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당권은 영원히 보존해야 할 선령이며 영원히 공당의 조상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수를 제가 생각하기에 큰 집 측의 3분의 1을 정도를 배려하고 회장도 3번에 1번은 큰 집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이것이 좀 원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좀 상당히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반반으로 하는 것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22명 이사 중에서 가공파에서 6분이 이사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안 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집, 작은 집 이런 어떤 애호하는 차원이고 주선이고 이러기 때문에 큰 집 뭐 숫자는 작지만은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맡아가 하시면은 좀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종중 운영만 이렇게 하고요. 종원들 간에는 큰지 작은지 할 것 없이 모든 종원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태자 첨사공 습자 홍자 2세 극자 영자 3세손 경자 무자 4세손 승자 안자 5세손 정자 공자 의정공 원자 발자 그리고 그 아드님 형제분 귀자 영자 강호공 판소공 귀자 산자 이 모두를 모시는 선영입니다. 현재 명칭도 태자 첨소공파 의중공 종중이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다 한 식구가 돼야지 이거를 자꾸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중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중 집행부에서 종중 규약 개정안을 냈는데 사평공파 의동 일가님이 자세히 분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종중 규약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집행부의 종중 규약 개정안과 많은 내용이 다릅니다. 집행부의 종중 규약 안에는 종토를 지키는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종토 문제는 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해서 종토를 안정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또 각 지파에서 인선한 대표를 모아 이사진을 구성하고 그러면은 의정공파 이사진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사진들이 내각제처럼 이사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임원직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총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번거로움과 비용의 부담, 비리 개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문 공고 필요 없습니다. 우편물도 할 필요 없고 위임장 할 필요 없고요. 대관비도 할 필요 없고 용역비를 낼 필요 없습니다.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위임장 받기 등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종원 전체의 편가르기 문제도 해결됩니다. 투표로 인한 편가르기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진행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의정공파 종주는 누구에게도 정당함을 존중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극복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종중이 돌아가면은 종중이 참으로 안정되게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종중 운영 시스템이면은 종토 매각은 아무도 함부로 넘겨볼 수 없다.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낭비는 일체 없애고 오직 종중은 재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 공고, 우편물, 대반, 용역비, 위임장 다 낭비입니다. 이사들에게 좀 더 대우해 주어서 종중 일에 더 신경 쓰게 하고 종원 전체의 복지에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를 한번 치르는데 매덕이 들어가는 것을 1, 2천만 원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들어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몇 분의 준비위원들이 수고비, 종원들이 식사비, 과거에는 주지 않았지만 교통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어도 조상에 대한 종중일은 신경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보람에 일반 종원들은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종원들이요, 조용히 지켜보는 바른 의지를 가진 많은 종원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저력으로 지금까지 종토를 지키고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조상 땅 팔아먹는 집안, 잘된 집안 못 봤고, 반대로 조상님 잘 모시는 집안, 안 되는 집안 못 봤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한 심리적 마인드가 그러한 상태라면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계의 역사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미래에 한국이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사상일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지구의 종말이 찾아와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가져갈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효문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서 절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중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실 분, 노년에 연륜과 경험이 많으시고 자손을 위해 봉사하실 분, 종중을 지혜롭게 제대로 잘 이끌어 가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선출하고 그러한 분들이 종중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80을 넘기신 원로 어르신들이 단톡방에서 조사님께 부끄러지 않도록 종토를 지키라는 영원의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숙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중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게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비싼 경험값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종중이 어차피 수익사업으로 전환했으니 종원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면서 종중의 번영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조상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엄청난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직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열심히 진실을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의정공 종토수를 입력하면은 이런 꽃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 꽃에다가 터치를 하고 그것도 동영상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 수 있고요. 구독을 누르시면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핸드폰에 문자가 갑니다. 카톡에서는 그런 것, 카톡에서 동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